김순덕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낡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늘 같은 각도로 마루를 비춥니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74세.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세월입니다. 순덕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철물점에서 수십 년을 일한 흔적이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나사와 못, 공구와 페인트통을 날랐던 손입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닫았던 손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집의 문고리만 만지는 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은 그 이후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조용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인사는 정중하게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덕은 그게 편했습니다. 큰 욕심도 화려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찾아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연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아니면 더 오래됐을까요? 잘 지내지. 넌?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제가 곧 갈게요. 엄마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찾아온 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어둡네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지연은 능숙하게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딸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응, 먹고 있어. 병원은 언제 가셨어요? 순덕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엄마 약 관리할게요. 병원 예약도 제가 잡을게요. 괜찮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들렀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웃들도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효녀시네요. 순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작은 이상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바뀌었습니다. 흰색이던 알약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좋은 약으로 바꿔주셨대요. 순덕은 믿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9시만 되면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순덕 씨, 요즘 괜찮으세요? 딸분이 그러던데 치매 초기래요? 순덕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모르셨어요? 딸분이 그러시던데. 죄송해요.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기억도 있었습니다. 치매라고요? 그날 밤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지연아, 나 치매야? 지연은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초기니까. 관리만 잘하면 돼요. 제가 다 챙길게요. 그날 밤 순덕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몰래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서류는 다 준비했어.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걱정 마, 이웃들도 다 믿고 있어. 치매 환자가 실종되는 거야. 흔한 일이잖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건 죄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새벽 6시 순덕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용했던 삶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 너머에 무언가 어두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순덕은 깊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천장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팔을 옆으로 펼치려 했지만 벽이 양옆을 막고 있었습니다. 좁았습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숨을 쉬려 할수록 가슴이 조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페인트 냄새,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바닥으로 천장을 밀어봤습니다. 거칠게 다듬어진 판자였습니다.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평생 나무를 만진 손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관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단련된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패닉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를 아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순덕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찜, 생선구이까지. 지연은 정성스럽게 밥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엄마. 순덕은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뜬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아.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니 관속이었습니다. 순덕은 어둠 속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머리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제삿날마다 꽂던 은색 핀이었습니다. 그녀는 핀을 꺼내 손가락으로 구부렸습니다.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의 이음새를 더듬었습니다. 못이 느껴졌습니다. 서너 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판자도 얇았습니다. 철물점에서라면 절대 쓰지 않을 재질이었습니다. 순덕은 머리핀으로 못 주변을 긁어냈습니다. 나무가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끝났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지연의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나와? 한 달 안에 실종 신고하고 사망 처리까지 시간 걸려. 흔적은 없어. 약도 다 치웠고 이웃들한테는 치매 말했잖아. 다들 믿고 있어.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노인네 실종은 요즘 경찰이 예민하게 봐. 괜찮아. 우리 엄마 워낙 조용히 사셨잖아. 친구도 없고 친척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찾을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친엄마한테. 시끄러워.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이상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키운 딸이었습니다. 배고픈 딸에게 밥을 주려고 자신은 굶었습니다. 학비를 대려고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딸이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그 딸이 자신을 죽였습니다. 아니, 죽이려 했습니다. 순덕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머리핀으로 못을 밀어냈습니다. 한 개가 빠졌습니다. 두 개가 빠졌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못이 빠지자 판자가 조금 들렸습니다. 틈으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덕은 판자를 밀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판자가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하늘이었지만 별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산이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관은 땅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급했던 겁니다. 순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이 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순덕은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믿어줄까요? 지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서류, 증언, 계획까지. 돌아가면 다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세상에 이미 죽은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기로.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4세 노인은
그렇게 유령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은 폐건물 창고에 숨었습니다. 과거 남편과 운영하던 철물점 창고였습니다. 가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건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문 경첩이 낡았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밀어 들어갔습니다. 평생 철물을 만진 손은 어디가 약한지 알았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와 녹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선반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페인트통, 못상자, 녹슨 공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순덕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첫 이틀은 그저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잤습니다. 밤에만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에서 자신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순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담요 한 장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물통도 있었습니다. 작은 캠핑 버너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밤에 나갔습니다. 편의점 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반쯤 남은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멀리서만 봤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평소처럼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부고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직 실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믿어줄까요? 딸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증거가 있나요? 관은 이미 치웠을 겁니다. 약도 없앨 겁니다. 지연은 이미 치매 노인이라고 이웃들에게 말해뒀습니다. 돌아가면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열흘째 되던 날 그녀는 버려진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켜졌습니다.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녹음도 됐습니다. 순덕은 딸의 집 근처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등을 구부리고 걸었습니다. 청소 노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주일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밤 10시쯤 지연의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관을 함께 만들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은 담벼락 뒤에 숨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도 연락 없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응. 걱정 마. 그쪽 사람들도 잘 처리했대. 보험금은? 실종 신고 한 달 지나면 사망 처리 들어가. 그때 청구할 거야. 다른 노인들은? 순덕은 숨을 멈췄습니다. 3명 더 있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혼자 사는 노인들, 치매 있는 척하면 쉬워. 너 진짜 대단하다. 돈이 필요하잖아. 이거 아니면 방법 없어.
대화는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순덕은 모두 녹음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지연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을 낳아 기른 딸이었습니다. 젖을 먹이고 업고 재우던 아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해야 할 일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3명 더 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가족 없는 사람들, 믿을 곳 없는 사람들, 그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순덕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 녹음만으로 충분할까요? 믿어줄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창문을 봤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래된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받았던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노인 범죄 신고센터 -24시간 상담 가능. 광고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 문구를 오래 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아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보였습니다. 순덕은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 살기로 한 74세 노인은 이제 생존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노인 범죄 신고센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녹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밤 10시 지연의 집 근처를 지났습니다.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기록했습니다. 공범 남자는 일주일에 3번 왔습니다. 항상 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1시간쯤 머물다 떠났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패턴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가 현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 사장님,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만나 뵐게요. 순덕은 박 사장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오가는 사람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녹음 파일 12개, 사진 28장, 메모 수십 줄. 순덕은 밤마다 정리했습니다. 캠핑 버너 불빛 아래에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의 집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지연이 나와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이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나왔습니다. 지연이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약 잘 챙겨 드세요. 제가 일주일 후에 또 갈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희생자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자신과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전화하기로.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믿어줄까요? 74세 노인의 말을, 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덕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노인학대 전담팀 형사 정민수입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얼어붙었습니다. 제보, 자신은 아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번호로 노인 범죄 의심 정보가 접수됐습니다. 안전하게 통화 가능한 시간 알려주세요. 순덕은 이해했습니다. 전 휴대폰 주인이 신고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낮 12시. 통화 가능합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수 형사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순덕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순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순덕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에게 당한 일, 관에서 탈출한 것,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십니까? 순덕은 울컥했습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네, 안전합니다. 증거 파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모든 파일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녹음, 사진, 메모까지. 형사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덕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작게 살았습니다.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작전 들어갑니다. 보험금 지급 확정됐습니다. 그쪽에서 움직일 겁니다.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에 직접 나타나 주실 수 있습니까? 결정적 순간에.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딸을 다시 만난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전화가 끊기고 순덕은 창고 창문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긴 악몽이 끝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습니다. 74세 노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온다는 것을. 작전일 저녁, 순덕은 형사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민수 형사는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보였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덕은 대답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보험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오늘 밤 그쪽에서 축하 모임 갖는다고 합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타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들어갑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8시 지연의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공범 남자와 낯선 사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순덕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딸을 봤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을, 젖을 먹이고 키운 아이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공범들은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순덕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끌려갔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현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3분 모두 안전합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순덕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판은 3달 후에 끝났습니다. 지연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들도 처벌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구조됐습니다. 순덕은 재판정에 갔습니다. 증언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덕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민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덕은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다른 도시로 갈까 합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덕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순덕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형사가 준 명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노인 상담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상담은 떨렸습니다. 80세 할머니였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순덕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서로에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갔습니다. 6명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순덕은 75세가 됐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늘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생일 축하를 해줬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을 줬습니다. 순덕은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기를, 외로운 사람이 없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그날 밤 순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철물점이 생각났습니다. 젊은 날의 순덕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딸도, 집도, 과거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온다는 것, 나이는 끝이 아니라는 것.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갈 겁니다. 74세에 죽을 뻔한 노인은 이제 75세 생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계속됩니다.